최근 저희 자문사에서 수습 직원과 해고 관련한 분쟁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수습 직원이라서 해고가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구두로 해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분명히 회사한테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셨으니까 이 부분이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모든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즉, 수습기간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습기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반드시 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향후 수습직원과 관련하여 저희가 사업 운영상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랬을 때 사업장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기관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3개월이 종료됐을 때 이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로서 근로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별도의 해고나 사직 이런 내용을 다룰 필요 없이 그저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사실 이 수습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으로서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를 많이 설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로 설정을 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수습 직원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수습기간과 겹쳐져서 설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대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해고의 사유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해고의 절차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약 3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습 직원의 업무 능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 능력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해당 수습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을 우리 사업장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이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이 법률과 부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형식이 갖춰져 있다, 이 내용이 서면으로서 잘 구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은 결국 평가자의 주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100% 객관적이라는 평가는 없죠. 즉, 저희가 수습 직원에 대한 수습 평가표를 사업장 내에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그 결과지인 수습 평가표를 사업장 내에서 기록을 유지해 주시기만 해도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태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근태에 관한 내용도 수습 평가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근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크다 보니 수습 평가와 분리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요소로서 저희가 판단을 해볼 거예요. 결국 근태를 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해당 직원이 지각은 얼마나 했는지, 결근을 하지는 않았는지, 업무 시간 중에 집중은 잘 하는지, 그리고 직무를 대하는 태도나 구성원들, 상사나 동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근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해당 수습 직원이 결근한 기간이 5일 이상이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결국에는 근로자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주된 의무로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사실 근로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봐서 사용자의 해고 사유를 구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채용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습 직원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했던 서류들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실무적인 용어로는 보통 레퍼런스 체크라고 저희가 일컫죠. 이력서에서 기재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실제 사실과 부합을 하는지 이 내용을 저희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력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나 고용산재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 이런 것들로 사실에 확인을 하고요. 자격증은 채용 서류 제출 시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음으로써 이게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에 유리한 요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세 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단편적으로 하나 두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무사님, 그렇다면 만약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주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까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고 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 넘게 되면은 저희가 체크해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바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제도입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이 넘는 경우가 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로 정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따라서 이 사람이 입사한 지가 3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미리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최소한 30일 전에 알려주어라. 따라서 근로자가 이 해고에 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해고 예고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해고 예고는 이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예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한 달치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면 사용자는 굳이 짊어지지 않았어도 되는 30일분의 통상임금, 한 달치 월급을 추가로 줘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되니까 이 역시 회사의 또 손해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도 확실히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거는 이 해고의 예고와 이 해고의 효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효력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해고가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해고 예고는 전치적인 절차로서 사업장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수습 직원들을 수습기간이 종료됐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만약에 내보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을 했어도 저희 사용자분들께서는 수습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걱정하실 부분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이 사업주분들에게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